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식산업센터, 네. 이른바 줄여서 지산이 네. 요즘 뭐 위험하다? 네. 네. 뭐가 위험해졌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예, 이제 거기 들어온 기업들을 입주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 월세가 나오는데 입주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서 공실이 많이 나고 있고 그 밑에 업무 시설 말고 뭐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상가란 건물에 한 30% 정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 상가는 거의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될 곳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들어올 기업들을 찾지 못해서 뭐 미분양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게 예. 이제 공급 폭탄이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뭐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좀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 이제 착공하거나 뭐 이게 시행하는 시행사도 뭐 간단치는 않고 예. 여기 이제 대출해준 금융회사들도 이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이제 복합체가 지식산업센터라서 그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가 하여튼 공장은 공장인데 네. 네. 도심에 있다. 네. 그래서 도심에 차마 공장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 네. 지식산업센터 이런 이름이 등장한 거죠. 네, 예전에 그냥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2010년인가 그 이제 IT 기업들 좀 들어와라. 들어오게 하고 이제 도심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는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뭐, 예. 뭐 제조업체도 가능한데 뭐 환경 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뭐 제조업체라든지 뭐 지식 IT 산업, 정보통신 산업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좀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언더스탠딩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더스탠딩 지식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들어갈 수 있겠네? 네. 공짜는 아니고 아, 월세 내고 그 좀 쌀 거 아닙니까? 뭐. 싸지도 않나? 싸다고요? 그거는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럴 예를 리가 들어서 여기 지식산업센터에서 좋은 데인데 그럴 리가 없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싸고 좋은 게 어딨어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아까 해당되는 업종만 있고 거기 예. 해당되면 입주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 거기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사게 되면 뭐 취득세도 한 뭐 50% 깎아주고 재산세도 깎아주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도심에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 약간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에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는 곳들 뭐 예를 들어 구로, 예. 뭐 성수동, 그다음에 여기 성수동이 아니 얼마나 좋은데. 성수동과 구로가 도심 그 자체지 도심에서 뭘 벗어나긴 뭘 벗어납니까? 성수동이 얼마나 좋은데요 요즘. 성수동이 도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심은 그 CBD 뭐 YBD 뭐 이렇게 말하는 예. 중심 업무지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뭐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에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오피스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세제상의 혜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많이 공급이 이제 됐고. 네, 되기 예. 시작했고 예. 이게 진짜 폭증한 게 1919년, 20년, 21년 요때 엄청나게 공급들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이게 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당시에 되게 좋은 투자처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한때 투자 열풍이었어요. 네,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대출이 한 80% 정도 나오다 보니까 대출 80% 나오는 게 네. 진짜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주택은 아예 그냥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1주택자도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막 이럴 때 그럴 때 지식산업센터는 똑같은 부동산이고 똑같은 도심의 땅인데 80%까지 80% 90% 이렇게 대출해 주는데 대출 금리가 뭐 2%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네, 당시 수익률이 뭐 20% 30% 정도 됐거든요. 이거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서울 오피스하고 지식산업센터 지수인데,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익률이 높았어요. 21년, 22년 이럴 때까지. 와. 그러다가 작년 이제 들어서면서 훅 꺾이고 앞으로 좀 더 꺾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서 뭐 예전에 막 뭐 P라 그러죠. 네. 프리미엄이 뭐 1억씩 붙었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뭐 무피, 뭐 무피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 손해죠. 왜냐하면 이제 취득세가
이걸 투자한 분들은 취득세를 한 4.6%를 내거든요. 예. 시장 거의 얼어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도 계속 쌓이고 있고 예, 이런 지금 상황인데 더 심각한 건 여기 이제 붙은 아까 말씀드린 지원 시설 있잖아요. 예. 여기 상가 같은 경우 상가를 한 30% 정도 조성할 수 있는데 이 상가가 거래가 잘 안 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거의 60% 넘게 이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이제 공실이 급증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거기에 있는 상가까지. 네, 상가까지. 지금 2, 3년 안에 이제 입주를 앞둔 물량이 한 12만 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이 물량까지 이제 엎어지면 뭐 사실은 공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너무 많아서 공실이 많이 생긴 게 문제군요. 이게 이제 서울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경기도권에 너무 갑작스레 많이 들어섰어요. 예. 요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지금 최근 5년간 이 공급 물량이 매년 15%씩 늘은 거예요. 뭐가 어떤 지식산업센터 요게 경기도 물량인데 예. 아, 막대 그래프? 네, 매년 30% 15%씩 순증을 한 거예요. 주황색이 경기인데 네. 경기가 그냥 이끌고 있죠, 성장세를. 아, 네. 그러네.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일단 공급은 15%씩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의 한 5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와. 스톡이 그 공급된 물량이요. 예. 근데 이제 수요자는 한정되다 보니 가격이 뭐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그 경기도 안에서도 이런 공장들이나 이런 사무실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안양이라든지 뭐 안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수요가 있는데 예. 없는 곳에 엄청 이렇게 때려 박았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기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 기타 지역이 뭡니까? 기타 지역이 이런 곳입니다. 예. 보시면 뭐 파주, 남양주, 뭐 평택, 뭐 이천, 안성 네. 뭐 이런 데까지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들어왔는데 다 나중에는 서울이 될 것들이죠. 모르지 몰라. 예.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런 곳들이 과연 이제 지식산업센터 채워줄 수 있겠느냐. 채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아. 이제 그러니까 걱정들이 공급이 늘어난 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출도 많이 되고 네. 투자 열풍도 불면서 네. 계속 짓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실제로 막상 입주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네요. 입주도 안 뭐 지산이 돈 된다 하니 왜 돈 되는지 뭐 이유 잘 모르고 그냥 돈 들고 가서 대출도 막 80% 90% 나오니까 예. 돈 되는 지산 소액 투자 가능.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거 다 산 건데. 투자하시려고 하고 아. 그러다 보니 이건 그냥 원래 분양은 조감도만 있으면 분양하는 거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막상 채워지지가 막상 않으니까. 아무도 본인들이 쓸 게 아. 아니라 투자용 임대용으로 산 거니까 예. 임차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임차인이 어디 뭐 사무실만 있다고 갑니까? 주변에 네. 다양하게 있어야 네. 들어오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그 저희 동네에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많아요. 모처 경기도 모처인데 그래서 예. 가봤어요. 지식산업센터 정말 그런가 해봤더니 그 뷰가 좋은 데는 좀 기업들이 차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안쪽에 좀 작은 데는 거의 비어 있고 그 밑에 이제 1, 2층 상가인데 상가는 그냥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한 2년 전에 이게 처음에 뭐 나왔을 때는 금리가 2%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때는 뭐 그나마 그냥 2% 정도 투자해도 80% 대출이 되니까 뭐 크게 부담은 안 됐는데 네. 지금 여기 가격은 그대로 3억이에요. 분양가 거의 그대로 이제 프리미엄은 없는데 3억을 받는데 여기 지금 세입자를 어떻게 구하냐면 월세 1,000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식으로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데 예. 생각해 보시면 그 1,000에 60이면 3억을 투자했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하면 수익률이 2.4%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금리가 한 5%, 6% 이쪽 지산 쪽에서 빌릴 수 있는 금리가 예. 한 5.5%대 중후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한 3% 정도 역마진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네. 뭐냐면 이게 한 채만 사신 분보다 이게 이제 돈 되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 한다고 가능하니까 하니까. 뭐 2채, 3채, 4채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억짜리를 이제 80%까지 해서 2억 4천을 빌리면 거의 뭐 그러네. 예. 뭐 지금
뭐 한 채당 거의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역마진이 나는데 그게 이제 뭐 두어 채 된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본격적으로 분양된 지는 2020년부터 지금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공급이 됐고 그 고금리에 접한 시간이 지금 한 1, 2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경매 매물이 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경매 매물이 좀 계속 쌓이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물려 나올 수도 있는. 경매로 나온다는 게 내가 못 버티고 예. 파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못 내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제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월세가 뭐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내야 될 돈은 120만 원이면 60만 원. 그래도 월세라도 들어오면 행복하죠. 네. 아예 입주도 안 되는 입주도 안 돼 있고 관리비는 내가 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근처에 또 경쟁 지식 산업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또 월세가 확 낮아져. 확 나죠. 그쪽으로 옮기면 야. 여기는 더 낮춰야 되죠. 그럼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만 한 100여 곳 정도 되고요.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곳만 경기도권에 뭐 한 7, 80곳 정도가 되고 그런 곳들이 나면 금리가 더 떨어지는데 오늘 제가 가본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되게 국내에서 정말 뭐 손가락 안에 드는 크기의 지식산업센터인데 예. 거기 상가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그 손님들이 1년 사이에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 위에 오피스도 많지 않은데 예. 오피스에 들어온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싼 조건 있으면 바로 옮기거나 옮겨버리고. 혹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이제 여기가 많이 공급되니까 서울도 좀 가격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종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여력이 되는 데 들어가고 여력이 안 되는 더 싼 데로 가고 하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삼성동에 그 한 80평 정도짜리 예. 그 사무실에 월세를 내고 직원들을 고용하는 스타트업을 하다가 예. 최근에 뜻한 바 있어. 직원들 상당수를 그 재택근무로 돌리고 예. 그쪽으로 가서 임대료를 거의 뭐 4분의 1 정도 줄여서 갔는데 평수는 더 넓어지고 그리고 뭐 물론 복도도 있고 공용 공간도 있고 옆에 사무실도 다 있긴 있지만 아무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복도도 다 우리 직원들 탁구장 뭐 정말? 계단실 근처에서 족구하고 와. 텅텅 비어 있어. 없어가지고. 와. 이게 이제 큰일이네요. 공실률이 높은 데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서울에 있는 게 공실률이 한 9% 정도 된다고 해요. 예. 뭐 9% 정도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권인데 구리의 뭐 그 지식산업센터는 뭐 50%, 남양주 절반이 비어 있네. 70%. 그나마 여기는 30%라도 채운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더 외곽으로 가면 예.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그냥 텅텅 비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의 평당 관리비가 한 10,000원 정도인가,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인데 뭐 40평짜리를 하면 거의 뭐 한 30만 원 정도는 매달 그냥 계속 그냥 들어가야 내는 되는데 거고. 이자랑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뭐 아주 길게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면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에 이런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투자했던 분들은 난리겠구나. 투자했던 분들도 알리고 이게 또 최근에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좀 싼 값에 들어가 보려고 이제 뭐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 부동산 가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1000에 50, 60 이런 분들을 맞춰만 놓고 그분들이 이제 그 임대 기간만 지나면 빠져버려요. 임차인 완비. 네. 그러니 네. 얼마 한 5억에 원래 분양가인데 네. 4억 8천. 네. 뭐 월세가 뭐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네. 뭐 계산해 보면 이 정도는 할만하겠네 하고 네, 들어왔는데 그 네. 임차인 나가고 나면 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근데 그 임차인이 준 그 월세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빨리 빠져나가면 예를 들면 뭐 1000에 80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임차인 구하려면 50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데미지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를 이렇게 섣불리 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 얘기긴 해요. 이 프로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거? 지산? 제가 세상 일 중에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프로는 이 프로 투자한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느낌적 느낌. 프로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좀 싸가지 없이 이야기하는 건 있긴 있습니다만 솔직히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야, 뿐이지. 지산 진짜 큰일이네 근데. 네, 이게 지금 뭐
지금 착공 건축 중인 게 100곳이고 예. 착공 대기 그러니까 미착공된 게 한 어떡하나. 300곳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야. 거의 브릿지론 상태잖아요. 예. 브릿지론 상태인데 이제 돈을 땅 사는 데만 이제 들어가 있고 건축비를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서 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연히 누가 봐도 지금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도 다 안 냈을 테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PF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엎어지는 사업장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보니까 그 이 금융권에서 한 들어가 있는 그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 20% 정도가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는 이제 업무 시설이거든요. 예. 이런 쪽에서 부실이 많이 나면 뭐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주거용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의 이 지식산업센터 중에 뭐 일부가 이제 뭐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새마을금고니 상호금융이니 이런 데서 지금 PF 사업장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수도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져진 게 문제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수도권에 좀 네. 집중적으로 모여서 거기 수요가 그 정도까지 없는데 특정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몰려서 이 사달이 날 걸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 특히 경기도 외곽 지역에 너무 단기간에 많이 공급된 게 문제죠. 매년 15%씩 공급이 되는데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 동네에 가서 네. 아파트 짓고 출퇴근할 수는 있겠으나 예. 사람은 잠만 자면 되지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좀 힘들어도. 네, 뭐 아유 너무 초기에 왔네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도 거기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직원들이 오고 싶어 하겠냐라는 그게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 일기 신도시에도 직주 근접 되는 데는 분당 판교밖에 없잖아요. 예. 일산도 베드타운이 돼서 들어올 만한 입주 기업 못 찾는데 뭐 다산 신도시 이런 데다가 막 잔뜩 아파트형 그 지식산업센터 지어놓고 이쪽에 만약 직장들이 많이 생길 거다 하면 그 어떤 기업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허가 됐느냐도 고민거리인데 또 그 동네의 지자체장은 네.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기업들도 들어와야지 있어야 유치를 하지 하니까 뭐 지으세요 도장꽝 지으세요 도장꽝 이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신도시 같은 걸 만들 때는 왜 뭐 주거 용지도 있고 업무 시설, 뭐 자족 시설 용지들이 이제 배분이 되는데 예. 거기 이제 뭐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올 만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채우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하남도 대표적인 동네고 뭐 고향의 함동 지구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남양주도 있고 뭐 이런 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특히 많이 들어온 이유가 거기 이제 업무 시설을 이제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유치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그 들어가는 게 되게 규제가 거의 별로 없거든요. 예. 그 용지 뭐 일반 상업 용지든 업무 용지든 준공업 지역이든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이제 새로 증설하거나 신설하기가 힘든데 예.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거기에 뭐 들어오거나 이제 매매가 되거나 그러면 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허가가 많이 됐죠. 이게 뭐 다른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생수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남양주에 그런 뭐 숙박을 위한 시설이 막 2,000세대가 들어오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지식산업센터도 그만큼의 기업들이 이제 없을 텐데 이제 돈은 넘쳐나고 2%의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거의 내 돈 한 20%만 태우면 예를 들면 뭐 1억 프리미엄을 받으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지자체와 투자자와 이 시행사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자체에 좀 한때 되게 금융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고 했을 때 왜 이 지산만 특별히 완화적으로 해줬습니까? 예, 그거가 뭐 알면서 해 묻습니까? 네? 지식산업이잖아요. 네?
지식산업이라서. 지식산업이잖아요. 원래 이게 유래가 네. 옛날에 그 우리 벤처 거품 때 예. 거품 때가 아니죠. 그 99년 이럴 때 우리나라 그 벤처들 어. 벤처가 나라 살린다 예. 할 때 야, 벤처 특히 IT 벤처 무슨 제어 계측 뭐 기계 갖다가 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사무실에 높이가 이거 가지고 기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 쟤네들이 나라 먹여 살리는데 그 안 들어오면 됩니까? 그 도심에다가 그 공장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좀 막 허가해주고 저기는 뭐 또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때는 그 취지니까 그러다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아닌 건데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품을 만들어내신 거죠. 아하.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기업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스탠스라서 예.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여기 또 요건이 있거든요. 예.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의 어떤 요건들을 많이 이제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정보통신 업체 중에서도 뭐 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특정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뭐 하남 같은 경우에서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뭐 제조업 중에도 그런 제조업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하면 약간의 베너핏을 주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이 기업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혜택을 준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며 이미 벌어진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이렇게 허들을 낮춰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를 좀 감안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못했죠. 이미 그건 이제 끝났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그러니까 입주 기업의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춰서 좀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게 그쪽 업계의 주장이고 업계 요구고. 살려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거고. 예, 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지산을 채울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줬네. 네. 내버려 두면 뭐 반값의 경매 매물로 나올 거고 네. 누군가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사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걸로 바꾸든가 뭐 원룸 뭐 이런 걸로 바꾸든가 네. 그게 그래서 바꿀 수 외곽 있습니까? 지역에서 그냥 1인 가구 수요를 맞춰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걸로 바꿀 수 있게 나도 만들어 줘야 누가 경매라도 받아가죠. 그거 뭐 안 바꿔주면 그거 뭐 그냥 누가 할 그냥 겁니까? 통통 비어 있는 근데 상태로 있는 이게 거잖아요. 그런 주거 시설을 바꾸기도 힘든 게 뭐 예. 약간 그 공용 면적이 넓은 거는 좀 장점이긴 할 건데 바닥 같은데 난방도 사실 잘 안 되고 완전 사무실용이니까. 예, 바닥 난방도 안 되고 이게 또 그래서 사무실 지을 때 바닥 난방 합시다. 아니 말 나온 김에요. 사무실 바닥 난방 왜 필요합니까 사무실에? 아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도 난방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무실 난방을 천장에서 나오는 온풍으로 전기 온풍으로 한다고요. 전기가 남아도입니까? 1번. 두 번째 난방은 아래를 따뜻하게 해서 위로 열기가 가도록 해야 자연스럽지. 예? 위에서 더운 바람 나오면 사무실에는 여기는 뜨거워서 얼굴 벌겋고 밑에는 발 시려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무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깨고 우리나라 온돌 문화 있으니까 사무실 지을 때도 그 온돌로 돌리면 누울 것 같은데? 그 낮에도 좀 누워 자겠지만 밤에도 퇴근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누워 자고 그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분양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주택으로 개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요즘 문제가 많다. 잘 들었습니다. 장성호 고맙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